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부부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65의 김정호 할아버지와 62의 박순자 할머니. 이 부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정년을 맞았고 순자 할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죠.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도 마음은 같았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40여 년. 은퇴 후에도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죠. 무엇보다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생활이 숨막혔습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야. 성공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이 더 소중하지. 정호 할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아파트를 팔고 충청북도 괴산의 작은 농가를 구입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완전히 접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나이 들어 왜 고생을 사서 하냐며 말리기도 했고 도시가 편한데 굳이 시골까지 가야 하느냐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골로 이주하기 전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과 끊이지 않는 자동차 소음. 우리가 정말 그리워할까?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그럴 거야. 하지만 곧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정호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경쟁과 성과에 매달렸던 지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들만의 시간을 찾겠다는 의미였죠. 많은 시니어들이 꿈꾸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 시골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괴산으로 이주한 지 석 달. 김정호, 박순자 부부의 하루는 새벽 5시 반 수탉의 우렁찬 울음소리로 시작됩니다. 처음엔 이 소리가 잠을 깨우는 소음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알람 시계가 되었죠. 여보,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 텃밭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정호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세수를 간단히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집 뒤편에 있는 30평 남짓한 텃밭으로 향합니다. 상추, 배추, 무, 당근, 토마토, 오이까지 직접 씨를 뿌리고 가꾼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마트에서 사다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기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물을 주며 말합니다. 회사에서 숫자와 씨름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 이 녀석들은 성과나 실적을 재촉하지 않아. 그냥 정성껏 돌보면 제때 자라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아침 7시가 되면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방금 따온 상추와 오이로 간단한 아침상을 차립니다. 시래기 된장국, 김치, 계란 후라이까지.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이 완성되죠. 이 상추 맛 좀 봐요. 마트에서 사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호 할아버지가 감탄합니다. 화학비료 대신 자연 퇴비로 기른 채소는 정말 달고 싱싱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침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계획합니다. 오전에는 집안 정리와 텃밭 관리, 오후에는 산책이나 독서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무렵엔 마을 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일상입니다. 자급자족이 이런 거구나.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물론 완전한 자급자족은 아니지만 채소만큼은 직접 기른 것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신선한 채소가 가득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줄 여분도 넉넉하죠.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별을 봅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하늘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하늘을 보며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농사일을 시작했을 때는 허리와 무릎이 아팠고 벌레들과의 전쟁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텃밭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큰딸 미경 씨와 막내 아들 준호 씨가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깐, 대화는 곧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큰딸 미경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병원은 멀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준호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혈압약 드시잖아요. 여기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큰 병원까지 1시간은 걸리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세요? 정호 할아버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생활이 좋단다. 공기도 맑고 스트레스도 없고. 스트레스 없다고요? 미경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버지, 나이에 굽은 허리로 밭일 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순자 할머니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니까 이해해줘. 도시에서는 매일이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하단다.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현실을 봐요. 준호 씨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택배 받기도 어렵고 문화생활은 아예 포기하신 거죠? 이게 정말 살만한 환경인가요? 특히 미경 씨는 엄마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요. 계단도 힘들어 하시는데 왜 굳이 농사일을 하세요? 서울에 있으면 병원 가기도 쉽고 우리가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문제야. 정호 할아버지가 잠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이 자주 온다는 건 우리를 확인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골 생활을 반대했고 부모는 늦은 나이에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입장이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는 것 같아요.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시에 계시면 모든 게 편한데 왜 굳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너희들이야.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편해. 새벽에 닭 울음소리 듣고 우리 손으로 기른 채소 먹고 별 보며 잠드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런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가끔 주말에 펜션 가서 경험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평생 이렇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날 밤 자녀들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시골로 이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김정우, 박순자 부부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죠. 먼저 긍정적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혈압이 놀랍게 안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상승기 150, 이완기 95였던 혈압이 지금은 130, 8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더라고. 약을 줄여도 될 정도래. 정호 할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밤에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몸을 쓰니까 저절로 잠이 와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 숙면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매일 아침 텃밭일과 마을 산책으로 하루 평균 8,000보 이상을 걷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하루 3,000보도 채우기 어려웠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숨이 차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의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신적인 여유도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하루가 흘러가니까. 정호 할아버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동네 보건소까지는 15분이지만 큰 병원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가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갑자기 필요할 때는 정말 불편하죠. 순자 할머니의 고민이었습니다. 겨울철 추위도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달리 시골집은 단열이 완벽하지 않아서 난방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첫 겨울에는 정말 추웠어.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잤지. 정호 할아버지의 회상입니다. 외로움도 간혹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는 복잡했지만 사람들과 자주 마주쳤는데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부부끼리만 있는 날도 많습니다. 가끔은 옛날 직장 동료들이 그리워져요. 순자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체력적 한계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농사일이지만 여름철 무더위나 장마철에는 몸이 버거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되지 않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한 대신 얻은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생활은 없어요. 어디서 살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더 좋아요. 순자 할머니의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시골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김정호, 박순자 부부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기쁨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보람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순자 할머니의 텃밭에 오이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 줄 몰랐네. 우리 둘이 어떻게 다 먹어? 기분 좋은 고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호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옆집 김할아버지네 드리자. 어제 감자 주셨으니까. 오이 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이웃집. 이게 뭐야 고맙긴. 김덕수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이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집 고추도 많이 열었는데 좀 가져가세요. 자연스럽게 이어진 이웃 간의 나눔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까지 서로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정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사다 먹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기른 걸 나눠주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일은 마을 잔치 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추석 행사에 두 사람도 참석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이 김치 누가 담갔어? 정말 맛있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40년 넘게 요리해왔지만 이렇게 인정받은 건 처음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과 성과로만 평가받았다면 지금은 정호 형님이 기른 토마토가 제일 달아라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대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건강 체조도 하고 간단한 교양 강의도 듣습니다. 여기 오니까 친구들이 생겼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영순 할머니, 최순덕 할머니와 절친이 되어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며 수다를 떱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년의 우정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직접 기른 채소 한 개, 이웃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함께 나누는 웃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만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달렸다면 지금은 그냥 사는 재미가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의 소감이었습니다. 경쟁 없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시골 생활 3년째를 맞은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시골 생활을 반대해왔던 큰딸 미경 씨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지호와 함께 며칠 머물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또 뭘 걱정하려고 오나? 정호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자녀들의 방문은 대부분 시골 생활을 만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경 씨가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손자 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게임과 휴대폰에 매달려 있던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텃밭으로 나가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토마토예요? 마트에서 보던 거랑 다르게 생겼어요. 지호가 신기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직접 토마토를 따서 먹여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달아요. 할아버지가 기르신 거예요? 그 순간 미경 씨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호가 좋아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봐요. 순자 할머니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녁 시간 순자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차린 저녁상을 받은 미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들 정말 맛있어요. 마트에서 사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평소 편식이 심했던 지호도 할머니가 기른 상추를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미경 씨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정말 좋아요. 밤에 별도 많이 보이고 아침에 닭소리도 신기해요. 지호의 순수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미경 씨는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의 관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감자를 가져다 주시고 마을 할머니들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따뜻한 대화들. 서울에서는 이웃 간에 이런 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미경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정우님 딸분이시구나.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이 이 작은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항상 피곤해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정우 할아버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걱정이 이해됐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단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평안해졌어. 시골로 이주한 지 4년째를 맞은 김정우, 박순자 부부. 이제 두 사람에게 시골 생활은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이들이 발견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우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돈 벌고 성공하고 남보다 잘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4년 전 도시를 떠날 때는 단순히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의 생활을 통해 훨씬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찾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텃밭에서 처음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을 때가 생각나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싶었는데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 손으로 기른 거니까.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큰 만족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나 승진보다 훨씬 순수하고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경쟁 없는 삶, 비교 없는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건강 역시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정우 할아버지의 혈압약은 절반으로 줄었고 순자 할머니의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0년 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놀러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손자 지호의 말에 두 사람은 행복감을 감춥니다. 도시에서는 바빠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실컷 놀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 정우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합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다른 보물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순자 할머니의 소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확신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과 가족,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항상 더 많이, 더 높이만 생각했지. 정호 할아버지가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골 생활 4년,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노년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교훈, 이웃이 주는 따뜻함, 가족이 주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완성된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박한 것이 소중해요. 거창한 꿈보다는 오늘 하루 건강하고 평안한 것,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자연 속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 그리고 가족과 건강의 소중함. 김정호, 박순자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